코로나 때는 사실 좀 오히려 잘 되는 업종이었고,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.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죠. 어느 순간부터 좀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오더라고요. 운이 나빴다고 해야 될지, 개인 능력이 부족했다고 해야 될지.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. 저는 한 1억 2천 정도의 이제 빚이 있었고, 그때 당시 한 170만 원 정도 한 달에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3,800만 원 정도의 70% 탐강률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3년 변제로 알고 있어요. 카드 대금도 조금 있었고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, 두 군데에서 은행 대출이 있었고 개인 대출까지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. 4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, 코로나 때는 사실 좀 오히려 잘 되는 업종이었고,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생각보다 이제 저희 업종이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거를 좀 어떻게든 붐업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제 돈도 다 까먹고, 그런 게 좀 운이 나빴다고 해야 될지, 개인 능력이 부족했다고 해야 될지,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빚이 좀 늘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돌려막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가장 크게 좀 떠오르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제 이자가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내 사업이 조금 더 자리를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죠. 처음 빌리고 났을 땐 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오더라고요. 좀 내가 제도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회생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당시에 뭔가 매출이 정말 좋았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? 매출이 좋을 때는 1,200만 원 정도까지도 매출이 났었고, 그게 돌이켜보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렌탈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역할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매출 잘 발생됐잖아요. 네. 재산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좀 잡힐 수도 있었을 텐데 네.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하셨는지. 재산이 좀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좀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증빙 처리를 했더니 다 이제 삭감 처리됐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? 네, 맞아요. 제가 집이 있었는데 집을 좀 처분을 했고,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집기 같은 경우는 판매한 것들을 전부 다 청산가치에 잡았고요. 전부 다 처분을 하고 나니까 700~8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. 급하게 갚아야 될 빚들 갚고 이자들 갚고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 한 1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 15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청산가치로 잡힌다고 전달받았고, 당근에다 팔기도 하고 중고나라에 팔기도 하고, 아니면 전문 렌탈샵에 또 제 거를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, 그 집기를 팔 때 사무실에서 저한테 미리 연지를 주신 게 그냥 막 팔지 말아라, 아무리 중고로 팔더라도 다 서류화를 시켜놔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셔서, 그때 당시 판매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적어놨었어요.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계약서를 써서 진행하기도 했고, 그래서 좀 유리한 과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해봅니다. 폐업을 그래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? 아무래도 이자였던 것 같아요. 이대로 가다간 마이너스겠다, 또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사업을 좀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, 그냥 폐업을 하고 회생이란 절차가 있으니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겠다,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추심이었던 것 같고, 연락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. 생각보다 살면서 공과금도 밀려본 적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좀 빚 앞에서 제가 한 달 한 달 밀려보니까 연락이 정말 많이 오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, 양심의 가책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내가 잘못 살았나? 라는 생각도 좀 들고,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졌고, 빨리 빚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과정을 좀 진행하면서 중간에 이제 추심이 안 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으면서 좀 편안했던 것 같고, 중간에 또 연락을 받았어요. 개시가 나면 앞으로 한 번에 좀 돈을 내야 될 수 있으니 많이 모아놔라. 그래서 한 6~7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열심히 그냥 돈 모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보정 단계에서 힘들다고 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좀 많이 들어서 그 통장 관련된 부분들을 보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뭐야 라고 이렇게 콕 짚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출처를 찾는데 좀 고생을 했던 것 같고, 나머지는 사실 그냥 떼서 갖다 드리기만 하면 다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통장 관련된 거 빼고는. 네, 이 회생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여기 포함해서 한 13곳 정도 돌아다녔는데, 그 중에 제가 대화를 나눠봤을 때 여기에서
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좀 가장 합리적이었고, 여기서 제가 상담 받았을 때는 실제로 변호사님 오셔서 상담을 해주셨고, 아, 이 정도라면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, 물론 이제 빚을 진 거는 제 잘못이지만 어쨌든 회생을 하러 왔는데 다른 사무실에서는 너의 책임인데 그거를 모두 우리에게 해결을 맡겨,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꽤 많았어요.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죠. 막상 하고 나니까 저도 좀 개운함이 있고, 아, 이젠 좀 살겠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지만,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안 갔는데, 여기서 처음 미팅 할 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한 20가지 정도를 노트에 적어갔거든요. 근데 그거를 거의 1시간 반 동안 지치지도 않고 상담을 다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좀 합리적인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좀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사업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잠도 많이 못 잤고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, 지금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월화수목금 9to6 하고 있거든요. 이런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깨달아서 당분간은 이런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고, 전부 변제가 끝난다면 앞으로는 좀 빚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. 너무 희망찬 것에 가득 차서 막무가내로 대출을 받는 일들은 좀 삼가고, 나를 좀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만약에 대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개인회생을 하는 거를 제 주변 지인은 아무도 모르거든요. 사회적으로 좀 손가락질 받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좀 나쁜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거든요. 정말 힘들면 이런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소갈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